네, 반갑습니다. 저는 RT베이스 대표이사 김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상수 원장님과 또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오늘 슬로건 읽어보시면 슬로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보니까 Toward an Innovative Database World.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존에 머무르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가자, 우리 혁신을 하자라는 슬로건을 제가 이해를 했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저희 RT베이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과연 RT베이스가 미래를 준비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데이터베이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Transition to In-Memory Technology,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인메모리 기술로 우리가 갈 수 있느냐, 그 세상을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아젠다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그리고 그 기술 중에 인메모리 테크놀로지의 현재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메모리 분야에서 저희 RT베이스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데이터베이스 관점,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하던 데이터 프로세싱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드리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RT베이스 좀 홍보가 이야기 나올 텐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스마트 에이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사실은 저희가 붙인 거고요. 좀 고상한 말로 이제 스마트 에이지고, 좀 저급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게으른 시대입니다. 게으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IT가 발전하다 보니 이런 좀 게으르게, 그렇지만 편하게 살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일어나는 거죠. 막 일어나는 건데, 실제로 그 와중에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흔히 다니는 스마트 디바이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당히 게으르게도 하지만 좀 귀찮게도 하죠. 그 다음에 사람뿐만이 아니라 작은 디바이스도 데이터를 줄 수 있는 M2M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똑똑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데이터 발생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데이터 이야기는 뭔가 하면 데이터 발생량이 너무나 많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사이즈, 타입, 타임, 위치, 모든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해결한다면 우리는 스마트 에이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3년 전부터 클라우드, 온 세상이 클라우드로 변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모두 다 클라우드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베네핏이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인프라를 만든 사람들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아니에요. 기업들이 베네핏 얻으려고 그러면 그 클라우드가 좀 더 성숙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클라우드를 위한 현재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손에 잡힐 만큼의 베네핏을 우리가 얻고 있지 못하다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의 CIO 혹은 CEO께서는 실제 내가 투자한 IT 인프라 많은 돈이 있는데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얻고 있느냐 생각해 보시면은 그것도 아직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드디스크,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SSD라고 말하는 이제 저장 매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하나의 변혁적인 어떤 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현재 시대는 조금씩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어느새 보면은 상당히 많은 형태로 이제 변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스마트 에이지에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걸 디파인을 해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데이터를 볼 때 OLTP,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과 OLAP, 온라인 데이터 어널리틱 프로세싱으로 나눕니다. 무엇인가 하면 OLTP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은행과 같은 업무에서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 혹은 돈을 넣거나 뺐을 때 그게 지금 즉시 처리되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처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전송한 데이터가 돈이 사라지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 OLAP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많은 데이터를 모아놨는데 이거를 그렇다 그러면은 1년 전부터 오늘까지는 내가 어떤 형태가 일어났지? 누가 가장 돈을 많이 벌었지? 평균값은 무엇이지라고 하는 아주 큰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OLTP 영역에서는 최근에 아주 빠른 데이터
분석이나 요구가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한 10년 전을 참고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실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혹은 과금을 하려 그러면 아마 기억으로는 반나절, 적으면 2시간, 그리고 길면 하루,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며칠 걸리기도 합니다. 기다렸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런 통신 분야에서 빌링이나 이런 분야들이 실제 데이터 처리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현재는 상당히 빨라졌죠. 그 외에 금융이라든가,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HTS라든가 혹은 트레이딩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전화로 주문하고 처리하는 거랑 아주 다르게 바로 즉시 데이터가 처리되길 원합니다. 이게 스마트 에이지에서 OLTP 산업이 보는 이제 현실이죠. 또 하나는 다른 뭐 매니팩처링 분야, 다른 많은 분야에서 실제로 그 스마트 에이지의 고객이 오늘 지금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데이터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고객의 니즈입니다. 반면에 OLAP 시장에서는 사실 이것도 동일한 요구사항이에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웹서버라든가 혹은 그 공장의 센서라든가 혹은 어떤 거래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 초당 수기가에서 수십 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쌓인,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쌓다 보니까 지금 한 2테라 정도, 3테라 정도 데이터가 모였는데 이것 좀 분석 좀 하게 해줘. 내가 알고 보니까 3년 전에 누군가가 돈을 안 냈는데 이 돈을 낸지 안 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좀 분석 좀 해줘라고 하는 것이 이 OLAP의 요구사항인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옛날에는 30분, 1시간 혹은 뭐 반나절 기다려도 됐어요. 혹은 하루를 기다려도 됐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처리됐는데 지금 고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고객들은 지금 당장 처리해줘. 야, 30분 내로 처리해줘. 혹은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솔루션 가진 업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보는 스마트 에이지의 고객이 OLTP와 OLAP에서 하시는 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곧 순간에 인메모리 기술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나오기 오래됐지만 실제 글로벌리 인메모리 테크놀로지라는 용어가 나와서 실제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이 그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얼마나 빠르냐?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SSD보다도 훨씬 더 빠른 데이터 처리력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아주 극한의 성능을 원하는 결과를 이제 받고자 한다면은 현재는 메모리 외에는 이제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메모리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을 비롯한 다른 외국 고객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냥 메모리를 꽂으면 되겠네. 실제로 그 통계에 의하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약 200기가에서 500기가 정도면 웬만한 업무는 다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뭐 2테라, 5테라, 10테라는 또 다른 차원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야, 그러면 디스크 쓰지 말고 메모리 좀 또 꽂아서 분석해버려. 그럼 더 빠를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관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오늘 현재 이제 듣고 RTPS 입장에서 물론 13년 정도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오늘에야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 기술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영역에서요. 자, 그러면 이게 그 RTPS 혼자만의 이야기냐? 그건 아니고요. 그 가트너라고 그 전 세계에서 뭐 유명한 리서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혹은 뭐 월 단위, 주 단위로 다양한 그 기술 리포트를 내고 있는 회사인데요. 2012년도에 그 전략 기술, 10대 전략 기술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리스트를 내놨습니다. 보시면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모바일 쪽도 있지만 이 7번과 8번에는 인메모리 컴퓨팅이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얘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게 튀어나왔을까? 보시면 가만히 이 같은 애널리스트들도 생각을 해보니 21세기에 고객이 원하는 프로블럼 대 솔루션은 사실상 인메모리를 이용한 것이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제 느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세상에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보니
인메모리를 통해서 그 프로블럼들을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오라클, 디스크, IBM, MS SQL을 봤는데 어느 날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메모리를 통해서 이 솔루션들을 막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뭐 RDBMS 만든 애들도 있고 뭐 쉐드밀 통해서 만든 애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은 그 프로블럼을 해결하고 있고 최근에는 셉이라는 아주 큰 빅 플레이어가 메모리 기술을 들고 와서 세상에다가 이렇게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인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이게 흔히 생각하던 니치가 아니구나라고 이제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그 좀 더 어려운 이게 가트너 텍스노비 인메모리 컴퓨팅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러면 가트너라는 그 지식 그룹에서는 인메모리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메모리 그러면 뭐 메모리에다 데이터 올려가지고 뭐 처리하면 빠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전문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분석해서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인메모리 인텐시브 컴퓨팅 플랫폼이 존재하는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데이터를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면 알고 보니 밑에 D램뿐만 아니라 플래시, SSD, 멀티코어, 인피니밴드, 클러스터, 그리드, 클라우드 같은 기반 기술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시작해야 되는구나라고 일단 이제 밑장을 깔아놓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 외에 보면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인메모리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영역이 일단 있어야 되겠구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인메모리 DBMS. 데이터를 메모리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기술이 여기 핵심 기술 중에 하나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개턴에서. 또 하나는 인메모리 데이터 그리드. 최근에 보시면은 뭐 키밸류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memcache나 카산드라나 혹은 기타 뭐 오라클의 코히런스도 비슷하지만은 그러한 메모리 기반의 아예 그냥 데이터를 메모리 다 처리해버리는 데이터를 그냥 다 올려버리는 그러한 분산 환경 기술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인메모리 메시징. 제가 계절을 볼 때는 이거는 임팩트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는 MOM이라는 카테고리 있었습니다. 메시지 오리엔티드 미들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뭐 미리세컨드 단위로 주다가 최근에 이 기술이 나오면서 이래서 안 되겠다. DB는 빠른데 이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클라이언트는 너무 느리니까 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영역에서 지금 팁코라는 회사가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더란 거죠. 뭔가 하면은 이쪽은 다분히 OLTP 영역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 레벨 올라가 버리면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 그런데 이 데이터를 인메모리에서 분석해야 되는 요구사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세파나와 같은 OLAP에 스페셜라이즈된 기존 데이터베이스보다 100배에서 500배 이상 빠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벤트 프로세싱 플랫폼인데 이것은 국내 고객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CP라는 데이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복잡한 어떤 데이터 패턴을 분석해 주는 기술인데 이건 역시 메모리 기반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인메모리 어플리케이션 서버라고 실제로 전통적으로 WAS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그 트렌드가 지났습니다. WAS는 이미 올드 기술이고 인메모리 기반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하다. 실제로 그 레퍼런스를 만들고 실제 광고하는 내용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틀어서 인메모리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가트너가 이 세상의 진리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최소한 가트너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인메모리 기술을 분석하다 보니 그 기술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트너에서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하이브 커브라고요. 실제로 어떤 기술이 세상에 나오면 이 기술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인식되고 시장성 있게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되는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메모리 기술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기술이 발전했는 발전 단계를 나타내 주는 건데요. 가장 재밌는 것이 이 상위 그래프는 무엇인가 하면은 고객의 기대입니다. 새로운 기술 나왔더니 이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엄청난 기술이야라고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아니네라고 할 수 있지만 우측이 이제 밑에 이제 횡단 그래프는 뭔가 하면은 실제로 기술이 나와서 얼마나 커머디티화 되느냐, 얼마나 실제 필드에서 적용되느냐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대단히 재밌는 것이 가장 꼭대기 기대도 가장 높고 현재가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근데 그 더 재밌는 것은 이 좌측에 보시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for OLTP라는 것이 아주 이제 시작하는 분야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미국에 있는 인메모리를 잘 모르던 리서치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그 사람들이 많이 대한민국 오늘 현재 와서 이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게 OLTP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이미 많은 고객들이 쓰고 있는 국내 200, 300 라이센스 개수로는 몇만 고객들이 쓰고 있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실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를 보는 가트너 그룹에서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이미 이런 커브를 통해서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고 세상의 변혁의 중심에 놓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메모리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근데 이 그래프는 복잡하니까 이제 잠깐 설명드리면 위에 가장 최근 한 2년 내로, 그러니까 사실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내로 변혁적인 어떤 베네핏을 고객한테 드릴 텐데 어떤 거냐면은 솔리드 스테이트, SSD가 아마 이 성능 쪽에서는 가장 첫발 주자로 이제 세상을 변화시킬 거다. 그 다음에 25년은 어널리티, 그러니까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세상을 분석하는 기술들이 적용될 것이고, 뒤에 5년, 10년 동안은 아마 CP라든가 OLTP, 이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컴플리트리 롱입니다. 전 틀렸습니다. 원래 이게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OLTP 쪽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분석할 거다라고 아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왜 가트너에서 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for OLTP를 뒤로 뺐냐 하면 SAP 하나가 OLAP에 워낙 집중을 하고 있고 자기들 로드맵이 몇 년 이후에 나온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RTBS를 놓고 보면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제 기술의 채택 정도 어떻게 되고 있냐를 이제 가트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제가 자꾸 이제 가트너 그래프를 그래서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켓 클락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어떤 기술이 태어나서 그 기술이 시장에 선을 보이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이 기술이 사멸하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시계로 이제 봤는데 자정은 이제 그 기술의 이제 태동이고요. 요 11시 59분이면은 기술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리고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질수록 범용제화, 그러니까 가장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중심에 가까울수록 좀 특이한 아주 이제 소규모 플레이어들만 쓰는 그런 거죠. 요 그래프를 놓고 보시면 실제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요. 이게 현재 아주 시작 단계입니다. 인메모리 시작 단계고 이게 무엇이냐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노에스QL이라든가 혹은 다스 데이터베이스 에즈 서비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3, 4 보면 이쪽은 이제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이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고 투자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이 도표를 보면은 사실은 가슴이 콩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향후에 이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얘는 저 위로 올라갑니다. 리플레이스먼트로. 무슨 말인가 하면 전총적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OODB나 모르겠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혹은 옛날에 하이라키칼 DB처럼 과거가 유산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가트너에서는 이 기술 단계를 볼 때 현재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뜨는 해고 전통적인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는 지는 해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보시면 이게 오픈 소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제 컬럼 스토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채택 정도가 상당히 높은 앞으로 유망한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RT베이스에서는 이 인메모리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관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RT베이스를 대표해서 왔으니까. 보시면 이게 아카데믹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여러분이 쓰시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패시브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를 집어넣고 내가 쿼리를 던져야지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 모델은 지난 30년간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리거라든가 참 몇몇의 어떤 트릭을 통해서 액티브로 가려고 하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패시브 데이터 프로세싱 모델입니다. 패시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통적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근본적인 성능 한계나 데이터 처리 모델의 한계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애프터 프로세싱을 한 것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용도입니다. 그렇지만 저 앞으로 오시면은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아카데믹하게는 이제 액티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전에 처리하는 겁니다. 아, 그럼 어떻게 우리 그 여기 데이터베이스 쓴 사람인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지 않고 처리하느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CEP라든가 인메모리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고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하게 저희들이 사실 미드 프로세싱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데이터 처리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를 자세히 보시면은 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쓰느냐 하는 그 의문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저희 고객들이 그런데 왜냐하면 그 데이터 속성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라는 트랜잭셔널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사용한 특정 센서의 로그 데이터 혹은 누가 어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는 데이터베이스 접속 데이터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원하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데이터 저장할 필요가 없는 데이터인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재 21세기 오늘 현재 그 데이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데이터베이스를 넘어서는 잘 나오지 않다는 이야기고 다행스럽게도 그런 용도를 위해서 디스크 기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메모리 기반 데이터를 하니까 훨씬 더 빠르네 라고 해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쓰고 계시는 고객분 오늘 현재가 사실은 미드 프로세싱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면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절대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거나 혹은 아토믹하게 내가 처리를 하든지 처리를 하지 않든지 혹은 내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니즈를 했으면 사실 데이터베이스 사용되고 있었는데 현재 스마트 에지 시대에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 처리 성능이나 모델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디스크 DB를 못 써서 메모리 DB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그 많이 사용되고 있죠. 저는 현존하는 비즈니스 업무의 50% 이상이 이 미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전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으면 실제로 표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는 데이터 사이즈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널리틱 스타일하고 물론 보시면 미리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미사일이 날아오거나 방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분석해서 결과를 얻는 순간 미사일 맞고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센서가 고장났는데 이 센서가 데이터가 들어와서 내가 데이터베이스 디스크 오라클에 집어넣고 쿼리로 던져서 분석인지 문제를 하는 순간 이미 5분, 10분간의 그 생성된 데이터는 다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경우에는 CPU와 같은 아주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필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애프터 프로세싱은 데이터량도 많고 그 다음에 천천히 처리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가 하면 이제 레이턴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데이터 사이즈가 많고 레이턴시가 아주 낮아야 되는 것. 이거 사실은 이게 빅데이터와 연관이 있는데요. 빅데이터 데이터를 가만히 한번 패턴을 확인해 보십시오. 빅데이터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벨로시티인데 데이터에 들어온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의 그 용량도 크지만 그 데이터 하나는 되게 양이 작거든요. 작지만 그 하나하나 들어오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서 분석한다는 것은 실시간 측면에서는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DB에 집어넣고 쿼리 수하는 순간 이미 저 앞에서는 처리해야 될 이슈들이 많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기술이 나오는 거고요. 이 로우 레턴시를 원하는 것은 그래서 많은 고객들은 인하우스 어플리케이션 짭니다. 기존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도저히 안 돼. 내가 원하는 성능이 안 나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으로 코딩을 짜고 있죠. 짜고 있다가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CPU로 오는 겁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패턴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 생각하면 데이터가 스토리지에 엄청나게 저장돼 있고 내가 언젠가 분석해야 되겠지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빅데이터는 그 앞단에 가보면 이 빅데이터를 들어오는데 어떻게 내가 저장하기 전에 빨리 분석해서 내가 문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분리해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뒷단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OLAP, 인메모 OLAP지만 이 앞단은 실제로 그 메모리에서만 처리하고 빨리 처리해야 되는 CDP라든가 다른 프로세싱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오늘 현실입니다. 이게 실제 필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시면 이게 뭐 그 매니팩처링 분야라든가 금융 분야라든가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실제는 모든 데이터를 다 DB에 집어넣어놓고 막 엄청나게 컴퓨팅 파워를 높인 다음에 쿼리를 엄청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말 처리를 하려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그 모델은 이미 한계가 있고 이미 한 발 더 나간 프리프로세싱 기술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거 이 도표에서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그래 뭐 너 잘났다 다 했는데 그럼 RT베이스는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저희들은 첫 번째로는 밑에 그 가장 인프라 영역에서는 저희들이 SSD라든가 다른 그리드 옵션 같은 기술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능 빠른 성능을 포커스 맞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전통적인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물론 이제 그 오늘 뭐 제가 안타까운 마음은 21세기 오늘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인가 하면 안티 오라클입니다. 안티 오라클. 야 가능하면 내가 어쩜 오라클 좀 벗어나게 해줄래. 어떻게 하면 네 제품이 오라클하고 가장 좀 비슷할래. 어떻게 하면 이 오라클 데이터를 혹은 오라클 인터페이스를 네 데이터베이스로 마이그레이션 해줄래. 이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화두이긴 하나 그 화두가 지나면 반드시 들어올 것이 너의 제품이 기존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르냐. 이것은 한국에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요. 해외에 나가면 고객들이 가장 먼저 질문입니다. 오라클하고 비슷하다고? 오케이 좋아. 그런데 뭐가 달라? 그 돈이면 내가 오라클 쓰지. 내가 뭘 쓰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이브리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뿐만 아니라 메모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 따라 메시지를 들고 해외를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도 있고요. 이게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제 개발 끝난 XDB 뭐 약자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XDB를 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실제 고객들에게 저희 전통적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딜리버리 해드리니까 그 고객 중에 25~30%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적합하지 않아요. 어떻게 적합하지 않느냐? 성능이 여전히 느리다는 거죠. 더 빠른 성능을 원해.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 처리가 왜 이래? 그래서 그런 고객들은 실제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계시지만 그 실제 고객들은 인하우스 소프트웨어 개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마이그레이션도 힘들고 백업도 힘들고 업그레이드도 힘들고 패치도 힘들고 그래서 기존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보다 약 10배 이상 빠른 저희 아주 정말 초고속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개발했고 현재 해외에서 지금 POC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 드신 모두 다 이제 메모리 기술이 한 겁니다. CP라는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케이 저장되는 거, 빅데이터, 스토어되는 거 뭐 기존 솔루션 사용하시라 이거죠. 그렇다 그러면 앞에서 어떻게 할래? 여기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래? 너 알고 보니까 50ms 만에 분석해서 그 리포트를 줘야 된다며 데이터베이스 아무리 쿼리 때려봐라 50ms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CP를 통해서 극한의 그 리스폰스 타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익스트림 애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RT베이스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그 RT베이스에서는 이 크게 4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이제 그 시제 마켓을 어드레스 하고 있는데 뭐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입니다. 하나. RT베이스는 메모리 기술을 이용한 가장 빠른 성능의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시다가 문제가 있다가 내가 성능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 RT베이스를 보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로 저희들은 성능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XDB라고 해서 극한의 데이터베이스 성능. 데이터가 저장은 되긴 돼야 돼요. 그리고 처리는 해야 되는데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보다 10배 이상 빠른 사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디스크 D보다 보통 10배라고 이야기하니까 사실 이거는 100배 정도 빠른 거네요. 보니까 이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더 빠른 거 원할 때는 XDB를 저희들이 딜리버리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액티브한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패턴을 처리하기 위해서 CEP를 저희들이 개발이 거의 끝나갑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이제 그 익스트림 애플리케이션 서버라고 극한의 데이터가 처리한 애플리케이션 서버 왔습니다. 왔는데 전통적으로 야 와스 들어와서 데이터 그냥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와스가 기존의 와스보다 데이터 10배 이상 더 빨리 처리해야 돼. 데이터가 엄청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 사실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식상한 이야기라 그 이제 많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전 세계적으로 카피 수로만 따지면 약 매년 한 6,000개 이상 라이센스 전 세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XDB인데요. XDB는 보시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쉐드 메모리 기반의 이제 인하우스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다 이제 쉐드 메모리 기반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개발하시는데 그거 필요 없이 직접 쉐드 메모리 붙어서 극한의 성능, 예를 들어 뭐 5마이크로세컨드, 3마이크로세컨드 만에 내가 결과를 얻어야 돼. 그런데 초당 트래픽이 한 3만 개가 들어와. 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처럼 백업도 해드리고 리플리케이션도 되고 모든 게 다 되지만 성능만 빠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CEP인데 CEP는 흐르는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이 뒷단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베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분석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으면 돼요. 뒤에서 OLAP 처리하면 되지만 이 앞단에서 어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때 아주 빠른 그 데이터 리스폰스가 필요할 때는 이 CP를 통해서 하면 되고 저희들이 이제 바보가 아닌 다음에 CP 자체로 판매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뒤에 보는 XDB와 함께 컴바인된 형태로 판매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고 어렵다 그러면 CP를 통해서 미리 필터링해서 많은 리스크를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데이터는 XDB를 통해서 10배 이상 빨리 처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는 뒤로 넘겨서 뭐 분석하시든 뒤에 뭐 OLTP 하시든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이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POC를 준비를 할 텐데 나중에 POC 한번 컨셉을 보시면은 아 세상에 이런 컨셉의 프로덕트 있다는 저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보다 무려 500배, 1000배 이상 빨리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RTB에서 가지고 있다니라고 하는 그 환상의 함성을 부를 것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익스트림 어플리케이션 서버인데요. 여기도 되게 대단히 많은 홀이 있습니다. 무슨 홀이 있냐면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데이터 요청하는 고객 니즈를 받아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로 바이패시하는 게 답니다. 끝. 들어오면 불러주고 그리고 이제 풀 관리해주고요. 그렇지만은 현재 말씀드린 스마트 에이지 시대에는 이 와스 자체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적합하지 않냐면 실제로 와스가 처리해야 될 비즈니스가 한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10개, 20개 혹은 마스터 데이터도 접속해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데이터를 바이패싱 하는 것으로서 그 솔루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메이저 고객인 통신이나 금융에서는 이거 말고 실제로 데이터 프로세싱 가능한 메모리에서 그거 뭐 드랍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요구사항이 대단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실제 쉐드 메모리를 통해서 아까 이제 XDB를 통해서 초고속의 데이터를 아예 와스에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뒷단에 디스크 DB나 다른 쪽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의 와스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다 돼가지고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RT베이스가 작은 기업이긴 하지만 그 가트너 보고 최초 등재가 됐습니다. 아시아 기업 처음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후즈후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에 그 전 세계의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커머셜라이즈를 한 업체들을 리스트를 해놨는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반드시 중요한 어떤 특정 기업들만 등록돼서 고객들이 보고 뭐 접근을 하거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RT베이스가 이렇게 그 최초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마 저희 회사가 처음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등재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그 같은 애널리스트들하고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봐도 우리보다 나은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기업이 없는데 RT베이스도 모르고 밸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싱가포르에도 가고 가가지고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됐고 이 뒤에 보시면 A라서 첫 번째고요. 뒤에 뭐 오라클이나 IBM이나 뒤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국내에서 뭐 비슷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를 통해서 지금 진출하고 있고 이미 올해는 약 20여 개 이상의 해외 파트너들이 이미 생겼습니다. 생겨서 RTP에서 직접 팔아보겠다고 우리 제품을 직접 취급하고 본토를 공략해보겠다는 파트너들이 뭐 중국, 뭐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이제 미국도 지금 활발하게 저희들이 마켓 뚫기 위해서 한 9부등선은 넘었는데 뚫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는 넘어갈 텐데 실제로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해외 수출해서 돈을 버는 회사는 RTBS밖에 없습니다. 실제 보시면 이게 버시퍼 메디칼이라든가 다른 노무라 증권이라든가 많은 곳에서 실제로 미션 크리티컬한 영역에 RTBS를 적용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대단히 인정받고 있고 고객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제품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요. 앞으로 점점 더 발전시켜 나가서 세계 유수의 첫 번째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앞으로 저희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 마켓의 2% 정도를 먹는 게 목표입니다. 20% 30%가 아니고 왜냐하면 20% 먹으면 매출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정도 되면 세계 한 100대 소프트웨어 기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면 나중에 2%뿐만 아니라 20% 30%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제품과 제품 개발과 이제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뭐 현재는 인메모리 기술이 세계를 압도하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 중간에 RTBS가 있고 RTBS가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 준비하고 있고 또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